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잘 계셨죠? 다들. 무소식이 희소식이니까 다들 잘 계신다고 생각하고 저도 덕분에 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1시간이란 시간 동안 어떤 강의를 하면 제일 좋을까 고민하다가 뭐니 뭐니 해도 메타가 가장 궁금할 거고, 그죠?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서 좀 더 잘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또 노력하고 뛸 준비를 하고 있는 지금이기 때문에 어 사실 이 메타 강의가 많거든요. 많은데 저는 어떤 각도에서 준비를 해 봤냐면 사람들에게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고 쉽게 이해시킬 수 있는 관점으로 조금 준비를 해 봤어요. 그거는 제 일상생활 속에 있더라고요. 메타 강의를 막 들으면서 뭐 유익균이 어떻고 유산균이 어떻고 뭐 333이 어떻고 막 얘기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 얘기보다는 진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삶 속에 생활하고 있는 부분들을 그 사람들한테 어필했을 때 좀 더 많이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준비를 해 봤고요. 또 이걸 준비했던 계기는 저녁에 TV를 보다가 이 방송을 보면서 '저거 완전 우리 몸의 생태계를 얘기하는 것 같다. 에이지랑 메타가 저 얘기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소름이 쫙 끼쳤거든요. 본사에서 얘기했던 내용 내지는 유전자, 뭐 유익균, 유해균 하는 미생물 생태계에 대한 어떤 전문가를 모시고 그 부분에 대한 강의도 많이 들었지만 좋긴 하죠. 좋긴 한데 직접 와닿는 건 많이 없었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 뭐 다른 강의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비타민 C도 마찬가지고 뭐 또 뭐라 할까 면역 뭐 이런 얘기도 똑같아요. 어 다가오는 거 똑같을 거예요. 근데 지나가고 나면 또 잊혀지고 하는데 우리 삶 속에 녹아 있는 것들이 어디서 보였냐면 이걸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아 이거 안 먹으면 안 되겠다. 안 먹으면 진짜 위험하겠다.'라는 것을 좀 더 피부로 와닿게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요걸 제가 캡처를 했었거든요. 자, 이 내용이 뭐냐면 이 프로가 뭐였더라? 제목은 모르겠어요. 제가 이거 제목을 다시 알아본다고 굉장히 막 우리 딸한테 물어보고 우리 신랑한테 물어보고 결국은 우리 신랑이 "그 프로 아니야?" 하고 얘기를 해 주고 제가 그 프로를 다시 찾아서 이걸 다시 리플레이해서 봤고 그 캡처를 다 해서 PPT를 만든 거예요 이게. 자, 우리 몸이 사실 미생물 생태계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몸 자체가 그죠. 소우주죠, 소우주. 자, 이 소우주를 이 미생물 생태계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이 이걸 딱 보는 순간 '아 정말 와닿는다.'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우리 지구가 온난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예. 온난화되고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 뭐 북극곰이 없어질 수도 있다. 뭐 이 얘기까지는 알고 있지만 전쟁이 일어날 거다. 예. 그리고 굶어서 사람들이 많이 죽을 거다. 이런 얘기까지는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아니 1 도씨 그냥 약간 더울 뿐인데 왜 전쟁이 일어나? 왜 우리가 죽어야 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이유가 뭔지를 여러분이 아신다면 이 작은 나비 효과, 이 작은 어떠한 일들이 결국은 나비 효과처럼 큰일을 만들어내는구나라는 걸 느끼듯이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유익균, 뭐 유산균 이런 얘기를 하면 나 괜찮아. 나 장 괜찮아. 나 소화 잘해." 뭐 이런 얘기로 그냥 끝내고 먹으려고 생각도 안 하거나 내지는 먹는다고 하더라도 그냥 대충 저렴한 거 이 정도로 끝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메타를 언급했을 때 '아 꼭 메타이어야 한다.'라는 답을 얻어야 돼요 우리는. 그죠? 그래서 '이 내용이 참 괜찮구나.' 하고 여러분에게 준비를 해 봤어요. 여러분에게 보여 드리려고. 자, 1 도씨가 올라가면 빙하에 금이 간다고 하죠. 예, 우리가 1 도씨가 올라간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예. 배가 쪼끔 아파. 배야." 1 도씨가 올라간 거죠. "어 턱 밑에 뭐가 났네. 니 장 안 좋은가 봐." 1 도씨가 올라간 거예요. 그럼 뭐 스테로이드제 바르든지 아니면 소화제 먹든지 아니면 "쪼끔 있으면 괜찮아져."라고 그냥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기지만 결국 우리 몸에서는
빙하에 금이 가듯이 건강에 금이 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빙하가 금이 가면 빙하가 깨져 바다로 흘러 들어가겠죠. 그럼 해수면은 또 급속도로 높아지겠죠. 상승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남극의 빙하가 높으면 60m가 상승한다고 얘기합니다. 해수면이 급상승하여 해안가의 도시를 집어삼킬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별것 아닌 트러블, 잦은 배 아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 몸에 거의 면역계의 3분의 1은 잡아삼킬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지는 알면서도 그냥 그걸로 끝나니까 약 먹으면 또 이내 괜찮아지니까 괜찮아지겠지 하고 넘길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됐다가는 어떻게 되냐. 지금과 같은 속도로 지구의 상태가 악화된다면 여러분 이걸 그냥 괜찮아. 뭐 조금 쉬면 괜찮아. 그리고 생리할 때만 그래. 트러블 조금 괜찮아. 조금 이러다가 또 괜찮아져. 이렇게 계속 넘긴다면 결국 엄청난 자연재해가 인간을 공격하듯이 여러분 이 장 상태가 결국은 여러분 몸 전체를 지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 하나 갖고만이라도 사람들에게 꼭 먹어야 되겠구나. 유산균은 필수구나. 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누군가를 만났을 때 너 장 상태 어때? 이런 얘기보다 장은 건강할 때 지켜야 돼. 지금부터 장을 잘 지키면 너 평생 병이 안 올 수 있어. 라는 얘기를 자신감 있게 해야 돼요. 왠지는 다음 얘기 계속 나올 거거든요. 자, 그리고 우리가 몰랐던 사이에 코앞까지 다가오는 거예요. 1도씨의 재앙이. 그러니까 아이고 배가 아프다. 얼굴에 트러블이 난다. 그리고 뭐 차가운 거 먹으면 설사를 한다. 뭐 이런 것들 있죠. 우유를 먹으면 설사를 한다. 여러 가지 등등. 나는 원래 체질이야. 이러고 말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난 재앙을 불러일으키고 이 인간이 변화시킨 지구의 1도씨. 내가 이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놔뒀던 이 내 장내 유산균의 어떤 생태계. 이것들이 결국은 농업을 하기 어려운 환경이 될 것으로 만들듯이 우리 몸도 내가 아무리 다음부터 좋은 걸 먹어도 얘네들이 듣지 않게끔 좋은 것들이 더 이상 좋은 것을 발휘하지 못하게끔 이렇게 만드는 환경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이제 사람들한테 먹히는 거죠. 네가 지금 장이 약간 안 좋거나 건강할 때 이걸 유지시켜 준다면 앞으로 오는 질병을 100% 예방을 하고 안 오게 할 수도 있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캡처해서 보여주면서 예를 드는 거죠. 예. 우리 1도씨만 올라가도 봐봐. 농업하기 어려운 환경이 된다라는 것도 어떻게 이걸 갖다가 이것까지 생각할 수 있었겠어? 그냥 아우 더워. 1도씨 올라가면 우리는 아우 덥다. 북극곰이 뭐 나중에 사라진다더라. 이 정도까지만 알지 더 이상은 모르잖아. 근데 결국은 농업하기 어려운 환경이 되면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생기고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전쟁까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식량 위기에 봉착하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전쟁이 당연히 일어나겠죠. 그리고 빙하가 녹아서 해수면이 상승하면 바닷물이 탄산화된대요. 탄산화되면서 해양 산성화를 일으키고 해양 생태계가 완전히 붕괴돼 버려요. 그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고기 먹기가 힘든 거예요. 어패류 먹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바다에서 수영하고 노는 거 상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바닷물에 물 담그는 거 오래 담그지 마. 그냥 바다는 보는 거야. 바다는 안에서 노는 게 아니야. 뭐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도씨예요, 1도씨. 1도씨가 이렇게 큰 어떤 상황을 만들듯이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그냥 장 트러블이 여러분 몸의 모든 면역력을 붕괴시킨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냥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이 TV 프로에 나온 이거를 보여주면서 얘기했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좀 더 와닿는 거예요. 비유를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급속도로 변화하는 환경에 멸종하는 생명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면서 그러다 보면 결국은 인간도 멸종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장내 생태계가 무너지면 결국 인간의 수명이 어떻게 됩니까? 빨리 적어질 수 있고 빨리 죽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인간이 망가뜨린 자연이 인간을 망가뜨린 악순환이 되면서
현 상황을 젠가에 비교한다면 바로 이런 거예요. 생명체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무너지지 않는 생태계가 젠가예요. 그죠? 생태계 젠가인 거죠. 생태계 젠가. 자, 이런 것처럼 우리 몸에 유산균과 유익균의 생태계. 예. 유익균이 조금 좋은 게 많으면 좋죠. 근데 유해균이 전혀 없어도 안 돼요. 전혀 없어도 사람은 빨리 죽죠. 왜냐하면 싸울 수 있는 힘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생태계라는 것은 먹히고 잡아먹히고 그리고 또 잡아먹고 이러면서 유지하는 거. 우리 자연도 그렇지 않나요? 그런 것처럼 유익균과 유산균이 어떤 균형을 갖고 있냐. 이게 중요하지. 무조건 좋은 것만 들어간다고 좋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현대인들이 장내 생태계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어떻게? 이 젠가처럼. 생명체들이 계속해서 사라지는 거죠. 어떤 생명체? 유익균이라는 좋은 생명체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사라지고 유해균들이 계속 많아지면서 결국은 생태계가 와르르 무너지면서 우리 면역은 완전히 무너지고 우리 수명도 병도 빨리 오고 빨리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거를 우리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1도시의 변화가 이렇게 젠가가 무너지듯이 와르르 무너진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고 또 1도시의 변화로 전쟁까지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내 몸의 유산균 이게 뭐길래 내 수명까지 빨리 없어질 수 있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사람들은. 근데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나비 효과의 진실. 그게 바로 유산균에 있더라. 그리고 이 거대한 기후에 이 유산균이 있냐 없냐. 좋은 유산균이 유익균보다 유해균보다 작냐 많냐. 이 생태계가 무너졌냐 안 무너졌냐 하는 별것 아닌 이 나비 효과. 이 작은 것들이 결국은 엄청난 나비 효과로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먹거리나 일자리들이 굉장히 이제 사라지고 나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은 이제 죽어나가는 거죠. 우리 몸에 미생물 생태계가 무너지면 결국은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병이 오고 암이 오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할까? 계속해서 이제 IS 가담하기를 권유하는 것처럼 일자리가 없어지고 먹을 거리가 없어지면 IS에 가담하기를 권유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 이게 바로 암인가 보다. 암 같아, 우리 몸에. 그러니까 암이 계속해서 세포를 만들어내긴 내는데 어떤 세포예요? 암세포를 계속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서 유럽의 심장부를 건드리며 전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는 IS가 결국은 아까 얘기했던 1도시의 재앙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몸도 그런 장 트러블이나 이런 생태계가 무너지면서 결국 이런 암이 생기고 이게 이제 우리 몸을 공포에 몰아넣으면서 이제 죽음으로 다다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후 문제와 밀접한 IS 사태가 아주 밀접하듯이 우리 몸의 암도 결국은 유산균의 어떤 생태계와 굉장히 밀접하더라라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지구가 온난화가 되면서 0.5도가 또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예, 1억 명의 난민이 생겨날 수도 있고 또 2도씨가 오르면 7억 명 이상의 난민이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예, 결국 세계 곳곳에 비극적인 기후와 나비 효과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몸도 마찬가지. 내가 지금 느껴진다. 뭔가 안 좋아. 배가 아파. 잦은 설사가 일어나. 뭐만 먹으면 설사를 해. 그건 여러분의 어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 원래 체질이 그래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결국은 이거 신호를 계속 주는 거거든요. 똥 냄새가 독해. 내지는 방구 냄새가 독해. 가스를 자꾸 분출해. 예. 참을 수 없는 방구. 계속 가스가 막 생겨. 이런 것도 결국은 뭐냐면 여러분에게 계속 신호를 주는 거예요. 1도씨가 오른다. 1도씨가 오른다. 이런 신호들이거든요. 근데 그걸 여러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나 요즘에 방구가 왜 이렇게 잦은지 몰라. 방구 냄새가 독해졌어. 내지는 어때요? 변비 같은 것들도 결국은 여러분에게 신호를 계속 준 거거든요. 변비로 인해서 우리 장 상태는 어떻게 될까요? 예. 무지막지하게 힘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걸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책이 없고 내가 살아 움직이다 보니
그냥 살겠지, 별일 없겠지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결국 여러분 몸에서는 계속해서 이 나비 효과가 면역이나 암을 불러일으키는 엄청난 재앙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지금 살아 움직이고 있고 건강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신호가 왔을 때 빨리 준비해야 되고, 신호가 왔을 때는 이미 빨간 신호등이 켜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약간의 문제가 생기면요, 신호 안 줘요, 여러분. 우리 몸에서는. 신호를 주는 것은 빨간불이 왔을 때 조금씩 조금씩 신호를 주는 거거든요. 근데 계속 신호를 주는 건 뭐예요? 내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이런 얘기인 거죠. 자, 그리고 전 세계를 구할 인류의 미래를 위한 공간. 이건 뭐냐면 제가 이걸 보면서 파마닉스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여러분, 과학자는 가만히 있을까요? 미래학자들 가만히 있을까요? 이렇게 되다간 지구가 사라질 수도 있다. 화성에 가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지구를 지키자. 이런 얘기들 우리가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파마닉스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 프로를 보면서. 자, 점점 궁금해지는 이 비밀기지. 예. 이 파마닉스가 7년 동안 연구를 했다 그러잖아요. 이 메타를 준비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걸 준비하고 있어. 너희 장이 결국은 면역 체계를 엄청나게 무너뜨리고 있고 너 건강이 이 체계 때문에 무너질 거야. 라는 얘기를 하면서 우리 이거 준비할게. 너 지금 에이즈락으로 열심히 하고 있어. 이런 얘기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냥 묵묵하게 비밀리에 잘 알려지지 않아 낯선 이 비밀스러운 건물에서 7년을 연구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만 봐도 이 회사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셔야 돼요, 여러분. 다른 데는요, 아직 준비도 안 하고 계획을 세워놓고 어때요? 사람들을 막 잡아놔요. 이거 엄청난 게 나올 거니까 너가 어려워도 견뎌, 막 이렇게 하겠죠. 근데 파마넥스에서 이런 얘기 하던가요?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걸 갖다 딱 얘기했죠. 우리 7년 연구했거든. 우리는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철통 보안을 해놓고 이때까지 7년 동안 당신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이 1도씨를 낮추기 위해서, 우리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쉽게 얘기하면 너의 몸을 지키기 위해서, 너의 몸에 그 장에서 일어나는 그 1도라는 그 변화가 네 몸 전체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 1도라는 변화를 다시 원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준비했어.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철통 보안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오픈이 돼도 아무나 들어올 수 없어 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이걸 제대로 알고 사람들에게 좋은 정보를 주고 함께 성장하려고 하는 사람, 그냥 뭐 팔려고 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은 철통 보안을 해놨기 때문에 많이 팔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걸로 끝이야. 이 비밀리 운영되는 곳은 사람들의 장도 개선시키지만 그 사람의 삶도 개선시킬 거야. 라는 소리가 자꾸 들리는 거예요, 저는. 이 프로를 보면서. 예. 그러면서, 와, 이거 진짜 우리 얘기다. 여러분, 어떨까요? 여러분, 이런 텔레비 보면서 이렇게 미쳐 있어야 이렇게 보이거든요, 사실. 어딜 다녀도요, 모든 게 누스킨과 파마닉스로 보여요. 어떤 드라마를 봐도요, 와, 저거 누스킨 얘긴데, 저거 파마닉스 얘긴데, 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미쳤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그 제가 미쳤기 때문에 이렇게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후배들한테 이런 걸 얘기해 줘야 되겠다. 좋은 강의는 많아요, 사실. 그렇지 않나요? 나보다 더 훌륭한 강사들이 여러분에게 메타 강의 너무너무 잘해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또 다른 관점으로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지금 함께하고 있는 파마넥스라는 회사다. 근데 이게요, 전 세계 2군데밖에 없대요. 우리나라에 한 군데 있고 스웨덴인가 스위스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예. 우리 1도씨라는 이 지구 온난화를 지켜내기 위해서, 예, 철저한 철통 보안을 지키면서 이걸 준비하고 있는 그런 비밀스러운 기지가 2군데밖에 없다는 데서 저는 우리나라에 대한 자부심이 딱 높아졌거든요. 예. 이게 바로 파마넥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나 전쟁, 핵폭발과 같은 지구대학, 예, 지구대재앙, 이걸로부터 식물 종자를 지키는 시트볼트가 있다고 합니다. 예. 그게 바로 아까 얘기했던 프로에서 나오는 이 프로에서 이걸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식물 종자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식물 종자 파마닉스가. 예.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파마닉스 식물 종자를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 지구의 대재앙이 일어나면 먹을 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전쟁이 일어난다고 얘기했잖아요. 이걸 지키기 위해서 식물 종자를 지키면서 이 식물 종자를 철통 보완하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시트볼트예요. 그래야만이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다시 살려낼 수 있고 그런 사람을 막아낼 수 있는 거죠. 지구 대재앙이 오더라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몸에서 이 장에서 이런 변화가 일어나면서 모든 미생물 생태계가 무너지잖아요. 그럼 우리 몸은요. 식물 종자가 지켜지지 않으면 더 이상 살아남기 힘들어요. 병이 온다라는 거예요. 병이. 그럼 이 식물 종자가 있어야만이 우리 몸 안에서 다시 이 미생물 생태계를 원상복귀시킬 수 있겠죠. 그게 바로 메타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그래서 이 메타는요. 엄청나고 그리고 여러분이 이 강의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이 유익균의 그 우리나라 레노라는 박사님이라고 한 이 박사님이 얘기하신 이 프로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중에서 어떤 얘기를 이 사람한테 딱 해줄까? 무조건 강의 들어봐. 주문해줘. 하나 주문할게. 이걸로 끝나요, 강의는. 근데 정말 여기서 중심이 되는, 핵심이 되는 내용을 딱 얘기했을 때 결국은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사업자까지, 우리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까지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냥 제품만 팔고 너 먹어. 너 장 건강해질 거야. 이건 나쁜 사람인 거예요, 사실은. 우리 뉴스킨에서 어떤 인재를 원하냐면 좋은 걸 주고 그 사람 건강도 바꿔주지만 그 사람 인생까지 바꿔줘라. 이게 우리의 미션이고 우리가 원하는 그런 인간상이잖아요. 인재상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걸 여러분이 그냥 형식적으로 이 강의 봐봐. 이 강 들어봐봐. 내가 들어보니까 좋더라. 이걸로는 그런 인재상이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업을 하는 사람은요. 사람에게 신뢰를 얻고 어떤 기세가 있어야 되고 자긍심과 자부심 넘쳐야 되거든요. 근데 좋은 거 한번 듣는다고 그런 사람으로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중에서도 정말 중요한 내용들을 캡처해서 제 나름대로의 PPT로 만들어 봤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PPT를 뭐 이렇게 사진을 찍거나 인용을 해서 그 사람들이 강의를 들었을 때 다시 한 번 더 얘기했을 때 그 사람들의 마음을 바꿀 수도 있는 거죠. 자, 우리 몸은 세포수가 30조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그럼 이때까지 우리가 비즈니스를 했던 시장은 어딘가요? 물론 PCC라는 제품이 있어서 우리 비즈니스에 많은 도움을 주긴 했지만 사실 우리가 비즈니스 포커스 맞춘 데는 어디냐면 세포수가 30조인 이 세포와 세포 안의 유전자 이걸 포커싱해서 굉장히 잘 달려왔다는 거죠. 자, 그럼 사람들은 이런 비슷한 제품이 없나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걸 듣고도 저거 먹고 있어 이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때요? 좀 힘들었던 거죠, 이때까지는. 근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프로바이오틱 PCC 있죠? 여러분, 4만 원밖에 안 하는. 그게 어떤 유산균 제품인지 아시죠? 제가 아는 후배 사업자 중에 유전공학을 전공한 후배 사업자가 있어요. 이 사업자가 굉장한 사실을 얘기를 해줘요. 제가 그거 듣고 야, 나 닭살 돋았어 이랬거든요. 그 친구가 전공 3학점 때 대학 다닐 때죠. 대학 다닐 때 그때 이제 균학에 대한 균학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교수님이 얘기했던 내용이 있었대요. 예. 무슨 얘기를 했냐면 스웨덴 여자의 장에서 분리한 균이 있는데 이 균은 위산에서도 죽지 않더라. 굉장히 특이한 균이 있다. 예. 그러면서 장까지 살아가고 또 장내에 생착이 된다. 얘들이. 근데 얘들한테 유산균 먹이만 계속 주면은 얘들 스스로가 증식을 하더라. 그러면서 세계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 균학 교수가. 근데 이게 어떤 회사 거지? 이런 게 있나? 그러고 이분이 이제 유전학을 전공했잖아, 이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이미 제약회사에 대한
이 생태계는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이러더라고. 제약회사에서 만든 그 뭡니까 유산균은 일단 제끼고 이랬대요. 뻔하거든요. 제약회사에서 만든 거는. 그러면서 네트워크 마케팅 제품이 그나마 괜찮아. 그래서 거기서 막 찾았대요. 그러고 보니까 파마닉스에 이 이 교수가 얘기했던 그 균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깜짝 놀랐대요. 와, 파마닉스 독점하고 있네. 근데 이분이 뭐라고 표현한 줄 알아요? 이게 4천만 원도 아니더라. 400만 원도 아니더라. 40만 원도 아니더라. 4만 원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결국 4천만 원 정도 되는 가치가 있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4천만 원이 아니었어요. 이런 표현을 했던 거거든요. 저희는 정말 소름이 끼쳤어요. 그 얘기 듣고. 어떤 강의도 이런 실질적인 얘기를 넘어서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제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냥 본사에서 얘기하는 세미나 내지는 뭐 유산균이 어떻고 유익균이 어떻고 하는 세미나보다 아까 제가 1%라는 그 얘기를 왜 넣었냐면 오히려 이런 세미나가 우리 후배들이 듣기에 비유하기 좋고 써먹기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저는. 그래서 우리가 먹고 있는 이 4만 원짜리가 그냥 4만 원짜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회사가 만든 건 어떤 걸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회사가 만든 메타는 어떤 걸까? 지금 보면 막 하이라가 선전하는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여러분 어떤 걸까? 왜 이 친구가 제약회사를 제꼈을까? 근데 이 친구가 어디에 있었냐면 제가 이걸 적었어요. 이 친구가 셀바이오텍이라고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건 이제 주식하는 사람 되게 잘 알죠. 예. 여기에 이제 교수님이 추천해서 여기 또 취직을 할 뻔도 했고 했는데 어쨌든 이 사람은 결국은 이제 연구하는 연구실에서 박혀갖고 이제 연구만 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팔자였던 거죠. 자, 근데 여기서도 어린아이의 변에서 분리한 균으로 어린아이 변에서 분리한 이 균으로 유산균 분말을 만들어서 이 원말을 종근당이라든지 우리 제약회사 있죠. 이런 데다가 납품하는 회사가 바로 셀바이오텍이에요. 자, 그럼 이 얘기 딱 하면 여러분들 끝난 거예요. 그럼 하이라가 선전한 것들, 뭐 다른 사람들이 선전한 이 뭡니까? 제약회사에서 나온 거는 대충 어떤 거다라는 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 균주 교수님이 얘기했을 때 제약회사를 제꼈던 거예요. 왜냐하면 복제한 걸 복제한대요. 예, PCR을 돌려서 복제한 걸 계속 복제한대요. 제약회사에는. 그러니까 원가가 얼마 안 든답니다. 근데 원본을 복제하는 회사가 없대요. 근데 파마넥스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원본을 복제해요. 원가도 굉장히 비싸지고요. 이거는 특별한 어떤 공정이 없으면요. 원본을 복제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파마닉스는 그걸 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유산균이 그렇게 중요한데 제약회사하고 파마닉스가 어떻게 다른지 여기서 이미 게임은 끝나버렸어요. 그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균주 교수가 이 얘기를 하더래요. 균학, 시간, 사막점대 이 얘기를 하더랍니다. 이게 문득 떠오르더래.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장님, 제가 그때 들은 얘기가 있어요. 어떤 얘기인데요? 그랬더니 이러한 장내 미생물의 유전자 정보가 해석이 되는 날이 오면 인류의 질병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질병 없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딱 하는데 저 진짜 털썩거든요. 여러분, 왜 에이지랑 메탈까요? 여러분, 에이지 락의 그 여러분 기본적인 카테고리를 알고 있잖아요. 근데 회사가 여기 대한 얘기를 더 강하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뭐 팀메이트들 들어오세요. 팀메이트들만 먼저 이렇게 공부하시고 이걸 각 그룹 내에 전달하세요. 라고 했던 강의조차도 지금 줌으로 되다 보니 많은 사람이 들어와요. 거기 어떤 사람이 들어올지 아무도 몰라요. 자, 근데 그냥 메타가 아니라 에이지랑 메타라는 거 여러분이 아시고, 그리고 이 메타가 앞으로 질병 없는 시대를 만들어낼 거예요. 그게 왜인지를 지금 하나하나 얘기를 할 건데, 이 에이지랑 메타는요, 일반 유산균과 유익균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시장면으로 봤을 때는 또 어떠냐면, 이때까지 우리가 에이질락 이런 건 뭐라 그래요?
그게 뭔데? 락앤락도 아니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또 우리가 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라이프팩 이러면 그렇게 좋아도 어때요? 밥 잘 먹으면 돼. 이런 얘기하는 그런 시절. 그러니까 앞서가다 보니까 뭔가 좋은 게 나와도 사람들이 수요가 어때요?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 수요가 많지 않은 그런 시절 우리가 살고 있었어요. 우리는. 근데 지금 메타는 어떻냐면 이미 유산균이라는 걸 인지하는 시장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엄마들도 태어나자마자 장이 중요한 거 알고 면역의 70%는 장이라는 것도 알고 이미 인지된 시장. 여기에 여러분이 메타를 가지고 움직이면 어떨까요? 수요가 바로 급증하는 시장이라는 거예요. 그게 다르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은 세포가 아닌 이 몸속 미생물 시장을 잡는데 이 시장이 훨씬 더 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세포가 아무리 건강해도 이 환경을 만들어주는 미생물 생태가 무너지잖아요. 환경이 무너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 세포도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앞서서 설명했던 그런 것들이에요. 젠가가 무너지듯이. 자, 그러려면 다이어트도 마찬가지. 감기가 잦아. 그리고 몸이 너무 아파. 이것도 뭐부터 우리가 챙겨야 될까요? 미생물 생태계부터 챙겨야 되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좋은 거 먹고 좋은 데 가서 휴식 취하고 이래도 기본적인 게 안 돼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기초가 탄탄해야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듯이 기초에 해당되는 부분이 바로 에이지락 메타라는 거죠. 그 정도 숫자가 만약에 없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몸에 질병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넣어줘야 된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왜 꼭 메타야 되는가? 이걸 여러분이 제대로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유산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보면 우리 몸의 균들은 두 얼굴을 하고 있어요. 유해균이 있고 유익균이 있죠. 근데 유해균은 어때요? 몸속에 염증을 자꾸 유발시키고 유익균은 식이섬유를 분해하고 에너지를 보충해주고 또 필수 비타민을 생성해주고 장벽을 강화시켜주고 그리고 면역계를 조절해주고 이런 역할들을 하는 거죠. 이게 균형을 이뤄야 돼요. 균형을. 근데 만약에 이 균형이 깨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유해균이 막 작아지고 유익균이 작아지고 유해균이 막 많아지죠. 이렇게 되면 설사한다든지 병이 온다든지 아프다든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설사만 하는 게 이 균형이 깨졌다고 볼 수 없어요. 여러분 이걸 봤을 때 내가 병이 온다 아프다 모든 게 이 균형이 깨진 걸로부터 오는 거예요. 아까 기억나시죠? 1도씨가 변하면 지구온난화가 오고 전쟁이 일어난다고 아까 들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아파 죽겠다 이러면 어떡해요? 네 장에 지금 균형이 깨져서 그래. 그럼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나 설사 안 하는데 내 장은 괜찮은데 이러잖아요. 아니 장의 균형이 깨져서 아픈 거야. 우리 1도씨만 높아지고 지구온난화가 와서 모든 게 깨지듯이 이렇게 여러분 이제 비유를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결국은 면역이 깨지면서 류마티스 관절염, 당뇨병, 다발성 경화증 등 우리가 지금 흔히 겪고 있는 이런 병들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보면 다발성 경화증 많죠. 당뇨병 많죠. 류마티스 관절염 많죠. 이게 다 면역이 깨져서 오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어디서 오더라? 깊이 들어가 보니 결국 장내 균형이 깨져서 오더라. 장내 균형이 깨지면 왜일까요? 면역이 깨지니까 이런 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뭐라 그래요? 무조건 메타를 먼저 먹어라 라는 얘기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현대인의 건강, 면역관리가 핵심이에요. 그 열쇠가 아까 뭐라 그래요? 장내 미세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런 거 캡처를 여러분 미리 뜨시라는 거예요. 제 말은. 그냥 강의 봐봐 이런다고 해서 여러분 생각대로 소비자들이 그 강의를 집중해서 볼까요? 눈은 보는데 머리는 딴 생각하고 있어요. 야가 보라니까 보지만 나는 어때요? 야가 사람 안 사야지. 하나만 사주고 말아야지. 막 이런 생각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 준비가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보고도 저는 이걸 왜 캡처를 떴냐면 후배들이 이걸 들고 다니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걸 딱 캡처를 해가지고 너 그 동영상 봤었지? 하고 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까 이 얘기 너 기억나? 봐봐 면역은 결국은 장내 미생물이 열쇠라고 하잖아. 그럼 그 사람은 강의를 봐놓고도 기억을 못해요. 그럼 이게 있었나?
내지는 1% 정도는 그래 하더라 이래 하겠죠. 그러면서 메타를 반드시 먹어야 돼. 이런 얘기도 되고 또 나중에 나오겠지만 TR도 넣기 쉬운 거죠. 메타가 들어가는. 예. 장 속의 생태계를 이룬 미생물이 결국은 아프리카 생태계처럼 이게 또 한 번 더 들어갔더라고 보니까 아프리카 생태계에 굉장히 흡사한 거예요. 뭐냐면 우리 아프리카 생태계를 보면 여러분 어때요? 예, 잡아 먹는 게 있으면 잡혀 먹는 게 있고 또 잡혀 먹는 것들은 또 풀을 갖다 뜯어 먹고 이러면서 먹히고 먹고 하면서 이 생태계가 유지가 되죠. 근데 만약에 사자들이나 이 애들이 없어지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뭐 잡아먹힐 게 없으니까 굉장히 평온할 것 같아 오히려. 이런 생각하잖아요. 만약 초식 동물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풀이 무성해서 이 우림 지역이 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이끼가 많아지고 이러면서 또 어떻게 될까요? 모든 생태계가 망가지는 거예요. 이 1도씨가 망가뜨리듯이 이 풀이 좀 많아지면서 1%가 많아지면서 모든 생태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잡아먹는 것들이 없으면 얘네들이 어떻게 될까요? 너무 평온하니까 우울증 걸리겠죠. 우울증 걸리면 우리가 우리 몸에서 코티졸이라는 호르몬 나오죠. 이 호르몬이 안 나오는 사람들 아니면 작은 사람들이 어때요? 우울증 온 사람들. 멍한 사람들이에요. 이거는 긴급감을 주는 거거든요. 만약에 누군가가 나를 때리러 오면 도망가야지 이러면서 확 도망가게 만드는 그런 어떤 긴급감을 주는 그런 신호를 주는 게 바로 코티졸 호르몬인데 너무 이게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멍해져요. 그럼 얘들도 계속해서 이렇게 뭔가 잡아먹는 게 있으면 얘들이 긴장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어때요? 멍해지면서 이상한 돌연변 변이가 나오고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갖다가 뭐 공격할 수도 있고 이런 어떤 이상한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생태계가 무너진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이 이런 아프리카 생태계처럼 또 하나의 생태계인 거예요. 우리 몸의 이 유산균의 체계도. 자, 그러면 우리 몸도 어떻게 될까요? 잡아 먹히는 게 있고 그리고 여기에 먹이를 주는 것들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피곤하면 어떻게 될까요? 휴식을 취할 수 있게끔 그늘이 되는 숲이 있듯이 그늘이 되는 것들이 있어야 될 거고. 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아프리카에 있는 사슴들이 계속 쫓겨다니다가 이 더운 이 햇볕을 피할 수 있는 그런 나무 그늘이 있으니까 또 여기서 쉴 수도 있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것처럼 우리 몸도 미생물이 있으면 이 미생물이 먹을 수 있는 먹이도 있어야 돼. 그리고 얘들이 이제 계속해서 먹이가 먹히고 하다 보니까 여기 막 젖산들이 많이 쌓이거든요. 그럼 이 젖산이라든지 피로물질을 빨리빨리 없애는 것도 있어야 되고. 이게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333이라는 걸 여러분 들으셨겠지만 우리 메인 3가지 유산균이 들어가기도 하지만 또 뭐냐면 이 또 하나의 3은 유익균을 넣어주고 또 유익균에 먹이도 넣어주고 또 발열 유산균이 들어가서 이 피로물질, 피로에 쌓이고 이 자꾸만 이제 독소라든지 노폐물이 쌓이는 것들을 빨리빨리 분해시켜서 없애주는 것까지. 예. 그리고 또 하나의 3은 또 뭐예요? 또 안 좋은 게 막 들어왔을 때 이것도 공격을 막아주는 항산화 물질까지. 이렇게 해서 완벽에 가까워요. 완벽에. 이런 게 있나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막 나 유익균 먹어, 막 유산균 먹어 이러면 그런 거 말고 이러지 말고 항상 예스번. 맞아. 그 회사 제품 좋지. 예스. 근데 말이야. 근데 요것만 있고 요건 없잖아? 그럼 그게 먹이 사슬이나 생태계가 무너진대. 이러면서 여러분이 설명하면 되잖아요. 그죠? 자, 이게 먹이 사슬하고 설명을 하니까 너무너무 쉽게 사람들이 이해가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 안에서는 계속 싸우고 있어요. 유익균과 유해균이. 그러면서 이제 싸운 어떤 시체들이 어때요? 빵구, 독한 냄새 이런 것들로 막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 유익균과 유해균의 이상적인 비율이 중요하고 유해균이 적은 상태였을 때 유익균이 좀 더 많은 상태가 좋다. 근데 유익균은 많은 것보다 다양할수록 좋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양할수록. 그러니까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하이라가 선전하는 거 보니까 17개 막 유산균하면서 막 얘기하더라고. 근데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양할수록 좋다. 그러면 저는 이 얘기를 어떻게 하냐면 다양하다는 건 뭐냐? 우리 이제 생태계를 얘기하고 있잖아, 우리가 계속. 그러면 이 매일 3가지 유산균이 모든 유산균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아프리카에 보면
사슴의 생태계를 보려면 사슴의 우두머리가 어디를 가느냐, 얘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걸 보면요, 모든 천여 마리 이 사슴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다 파악이 돼요. 이게 핵심인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죠? 자, 그런 것처럼 우리 그 세 가지 유산균을 넣잖아요. 이름도 어렵더라고요. 그 메인 세 가지가 다른 유산균을 다 지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유산균이 건강하게 장내에서 튼튼하게 그 생태계가 무너지지 않게끔 하는 게 핵심인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닌, 아까 얘기했지만 메인 그 사슴 3마리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왜 그 쫄병 사슴 있죠. 걔네들 17마리를 쫓아가봤자 걔네들의 생태계를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과학자들은 그런 걸 파악하거든요. 사슴이 어떻게 추위를 견디고 얘들이 어디로 이동을 하고 하는 것들을 파악을 하기 위해서 우두머리를 갖다 타겟을 한다 그러잖아요. 우리 보면 그 디스커버리 채널 같은데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꼴바리 유산균들 이런 것들 20종을 우리가 막 생태계를 파악해봤자 사슴의 생태계를 파악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몸은 그렇게 많은 유산균들이 어떤 생태계를 유지하는가 중요하고,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미생물 생태계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걸 유지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100세 시대 마이크로바이옴이 사실 주목을 받거든요.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지금 이 에이지락 메타는 에이지락보다 훨씬 더 큰 시장이 될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모든 것들을 엮는 실과 바늘과 같은 역할을 할 겁니다. 티앙라이티도 에이지락 메타와 엮고, 라이프팩도 에이지락 메타와 엮고, 왜 그런지는 앞에 설명을 들으니까 이제 이해가 좀 되겠죠, 여러분. 그죠? 좋은 걸 넣어줘도 장내 생태계가 건강하면 이 좋은 것들이 발휘를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라이프팩이 들어가서 1년 만에 만약에 장애 안 좋은 사람 들어가잖아요. 그럼 1년 만에 효과가 나타나는 게 한 달 만에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럼 티앙라이티가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티앙라이티 먹어도 나 잘 모르겠다. 내지는 막 한 3달 있으니까 그때부터 빠지기 시작하더라.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어때요? 보름 만에 바로 나타나요. 보름 만에. 왜 그럴까? 장내 유산균, 이 생태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늦냐 빠르냐를 좌지우지하거든요. 이때까지 늦었던 사람은 어땠을까요? 이 생태계가 무너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빨리 온 사람들 어때요? 생태계가 그나마 건강한 사람들이었던 거죠. 예.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 모든 게 연결되는구나. 카트리지 포뮬러도 마찬가지. 카트리지 포뮬러도 우리 연골이잖아요. 그죠? 이 연골도 류마티스 관절염이 올 수도 있어. 그건 면역이거든요. 퇴행성은 늙어서 되는 거지만, 노화가 돼서 되는 거지만, 류마티스는 20대한테도 와요. 면역이 약해져서 오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카트리지 들어갈 때는 뭘 들어가야 돼? 에이지랑 메타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모든 실과 바늘과 같은 게 에이지랑 메타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시장이 커질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흥분되거든요, 사실. 자, 그리고 미생물 생태계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하면, 미생물 생태계 균열의 주범이 뭘까? 바로 산업화 이후에 가공식품들, 식생활 변화,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먹는 햄버거, 그리고 뭐 MSG 들어간 것들, 식당 음식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주범이다. 여러분, TRYT 들어가면 우리가 뭘 합니까? 식단에 대한 얘기하죠. 그럼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니, 식단, 야, 나 이렇게만 해도 식단 바꿔도 살 빠지겠다, 이러죠. 그럼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너 살 빼는 게 목적이 아니라 건강해지는 게 목적이야. 이런 얘기를 하셔야 돼요. 건강해지면 불필요한 게 빠지기 때문에 네가 갖고 있는 지방, 얘들은 스스로가 빠져. 너 억지로 뺄래? 스스로가 빠지게 할래? 그럼 스스로가 빠지게 할래? 이거죠. 그래서 메타가 중요한 거야. 그리고 식단이 중요한 거야. 우리가 이 식단을 갖다가 왜 하느냐면 네가 이때까지 먹었던 햄버거 내지는 뭐 폭식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 몸의 장내 생태계를 완전히 무너뜨렸거든. 그래서 생태계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장내에 좋은 것들을 주면서 장한테 미안하다고. 제발 내 몸이 다시 건강해져서 내 이 살쪄 있는 것들, 이 독소들, 이걸 빠지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걸 준비한 거야. 이런 얘기가 들어가면 이 사람 이해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 몸은요, 이미 1500만 전부터 공생계약서를 썼었어요. 공생계약서. 누구랑? 미생물하고 우리하고, 예, 인간하고.
우리 몸의 세포도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가 있잖아요. 미토콘드리아와 이 세포는요, 또 다른 생명체거든요. 근데 수억만 년 전에 이 세포가 미토콘드리아를 꿀꺽하고 잡아먹었어요. 삼켰어요. 그러면서 얘네들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 같이 공존하면서 서로가 힘을 주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 미토콘드리아가 네가 좋은 걸 먹어. 좋은 걸 먹으면 거기 이제 당 같은 게 들어오잖아. 그럼 내가 당을 가지고 네가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를 만들어 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공생계약서를 쓴 거죠. 얘들도. 그런 것처럼 우리 몸에 유산균도 공생계약서를 썼었어요. 1500만 년 전에. 너희들 우리한테 먹이 공급해줘.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먹이는 뭔지 알지 너? 뭐 식이섬유, 야채 같은 거 이런 것들 나 좋아해? 뭐 이랬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너한테 영양분을 제공해 줄게. 영양분을 제공해 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알아? 면역이 엄청 높아진다. 엄청 높아지면 너 건강? 야, 그 유지하는 거? 너 생명 연장의 비밀이 바로 이거다? 이러면서 오케이, 좋다 하자. 이러고 사인을 했던 거예요. 인간하고 미생물이 서로가. 근데 누가 배신했어요? 인간이 배신해버렸어요. 네. 오랜 기간에 이 관계를 깨버리고 농업 혁명이 일어나면서 산업 혁명이 일어나면서 어떻게 돼요? 불협화음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예. 그러면서 다양한 질병이 발생하고 우리가 듣도 보다 못한 그런 이상한 질병들이 막 발생해. 이제 열받은 거야. 미생물이. 이것들이 말이야. 계약을 깨고 말이지. 이것들 너가 두고 봐. 내가 희한한 병을 만들어 줄게. 면역이 확 낮아지니까 이상한 병이 확 오는 거죠. 근데 그걸 갖다가 미생물이 희한한 병을 만든 게 아니라 미생물 먹이가 없으니까 미생물 힘이 없어지면서 우리 몸은 희한한 병들이 만들어진 거죠. 그런 것처럼 TR도 마찬가지예요. 미생물이 살을 빼는 게 아니라 생태계가 건강하게 만들어지면 안 좋은 쓸데없는 것이 스스로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생물 먹이는 지금 어때요? 현대인들은 1도 없어요. 이분이 표현하기를 1도 없대, 1도. 그럼 미생물 먹이를 주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생쥐한테 이제 실험을 해본 거죠. 생쥐한테 식이섬유를 제거한 사료만 막 제공했더니 장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장을 둘러싼 이 점막, 장 점막이라고 하죠. 배고픈 이 미생물들이 얘가 진짜 이상하네. 왜 이런 햄버거만 잡아 넣어주고 고기만 잡아 넣어주고 내가 먹을 건 하나도 안 넣어주는 거야. 이러면서 배고파. 안 되겠다. 점막이라도 뜯어먹자. 이러고 얘들 막 갉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들 99% 이상이 장이 안 좋대요. 사실은. 어쩔 수 없대요. 환경이. 그래서 TRIT 하면서 우리가 왜 식이섬유를 먹고 지금 야채를 먹어라. 야채를 막 간식으로 먹어라. 이런 얘기를 왜 하는지 알겠지? 이러고 이걸 이해를 시키면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자꾸 얘기해서 억지로 하는 소비자가 좋아요? 아니면 스스로가 알아서 하는 소비자가 좋아요? 스스로가 알아서 하는 소비자가 좋잖아요. 그거는 여러분한테 달린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이 잘못해서 소비자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그냥 강의 들어가고 또 던져주는 게 아니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네가 이 식단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이거야 라고 얘기했을 때 내가 말 안 해도 이 사람 스스로가 그 식단을 지키게 돼 있어요. 그럼 TRIT에 메타가 들어가면 어때요? 100%가 뭡니까? 1000%가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TRIT가 난리가 나는 거죠. 지금요 여러분 TRIT 지금 예약 시간이 없어 난리죠. 왜 그럴까? 지금 한국은요 TRIT 불이 붙었어요. 불이 붙었어요. 그 메타가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기름을 쏟아 붓는 게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될까? 여러분 제가 봤을 때는요. 모든 리더들이 하는 얘기가 그런 말씀이에요. 1년 만에 피해가 쏟아질 거다. 1년 만에 엄청난 피해들이 쏟아져서 와 이제 뭐 대한민국은 이제 파마넥스 이러면 진짜 좋은 거 이 인지도도 무지무지 높아질 거다. 이런 게 지금 2021년에서 2년이에요. 여러분 2021년에서 2년 이 사이 진짜 1년 이거 엄청난 결과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장이 뚫릴 수도 있고 그죠? 그러면서 여러분 어때요? 병이 오기 시작하죠. 또 장세 틈으로 미생물 독소가 침투하면서 곳곳에 염증이 유발되죠. 그런 병이 오는 거죠. 왜 장이 중요한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죠? 자 그리고 장내 미생물 200여 종이 있는데 이제 우리 몸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도 해주면 좋아. 사람들하고 또 재미난 얘기들 하면 좋잖아요. 그냥 이렇게 먹어라 이런 것보다 너는 무슨 형이야? 나는 P형이야. 나는 O형이야. 이러면서 그 뭔데 이러면 아 우리 미생물의 이 총균의 이 그 상태를 우리가 P도 O형, AB형, B형 이렇게 나누듯이 미생물 상태를 혈액형처럼 나누는 형이 있어. 이러면 또 재미난 얘기하면 되잖아요. 뭐냐면 장내 미생물 건강 점수거든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딱 해봤는데 여기 이제 수렵 채집인일 때 이게 P형이라고 얘기합니다. 수렵 채집인은 어떤 걸 주로 먹을까요? 우리가 지금 티알하면서 먹는 것들 간식으로 예, 식물 영양소도 많이 먹고 식이섬유 이런 걸 많이 먹겠죠. 고기 같은 거 거의 많이 안 먹겠죠. 근데 B형은 어떠냐면 미국인들 막 스테이크 같은 거 먹고 막 고기 많이 먹는 사람. 그리고 O형은 완전히 균형이 깨져서 완전히 이거는 빨간불 이상인 사람. 이 사람들 O형이에요. 나쁜 거죠. 그럼 장내 트러블이 있어서 얼굴이 자꾸 뒤집어지고 막 턱 밑에 뭐가 많이 나고 방구 냄새도 독하고 변비가 있고 그리고 막 똥도 막 어때요? 막 설사해 이런 사람 어때? O형인 거야. O형. B형은 어때? B형은. B형은 가끔씩 그런 사람. 뭐가 신호만 주는 사람 B형인 거예요. 그죠? 근데 P형은 어때요? 굉장히 건강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거의 한국인은 P형과 B형 중간 사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프리보텔라라고 얘기하거든요. 프리보텔라형. 그게 P형이에요. 그럼 우리는 수명이 연장되고 나이가 들어도 암이라든지 아니면 류마티스라든지 당뇨라든지 이런 데 노출되지 않으려면 P형으로 가야 된다. P형으로 가기 위한 게 뭐냐? 바로 티아마이티와 메타다. 그리고 여기서는 식단까지 그렇게 만들어줘서 네가 빨리 P형으로 갈 수 있게끔 도와준다. 예. 이 보라색 여러분 보이세요? 보라색. 이게 바로 뭐냐면 프리보텔라가 가장 많은 P형. 이 P형을 이 그림에 왜 회사가 보랏빛 하고 지금 보라를 자꾸 얘기하는지. 예. 저는 이거 보라는 아니지만 보라 비슷한 거라고 좀 입었어요. 연보라처럼 입었는데 어쨌든 식이섬유 그리고 대표적인 건강 미생물 대표적인 건강 미생물을 우리가 사람들한테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는 게 지금 보랏빛인 거예요. 메타가. 대표적인 건강 미생물 넣어주겠다는 거죠. 너를 프리보텔라형으로 만들어주겠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들어가면 염증이 억제되고 다이어트 균들조차 어떻게 돼요? 억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한테 앞으로 뭐라 그래야 돼요? 아, 그런 다이어트 하면 안 돼. 이게 아니라 다이어트 물론 좋아. 하지만 너 왜 계속 실패하는 줄 알아? 다이어트 균이 없어지지 않는 한 너 계속 실패할 거야. 이 얘기해줘야 돼요. 그러면 일반 보통 유산균이 들어가서는 절대 다이어트 균을 잡을 수가 없어. 어떤 유산균이 들어가야 되냐면 대표적인 건강 미생물이 들어가야 돼. 그게 우리 세종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P형이 만들어져야 돼. 그게 바로 뭐냐. 너 있잖아. 습관도 바꿔야 돼. 유산균만 들어간다고 좋은 게 아니라 습관도 바꾸고 좋은 유산균 먹이도 들어가야 돼. 그럼 그거 챙겨 먹고 저거 챙겨 먹고 하려니까 가격이 비싸지잖아. 근데 그게 다 들어가 있는 게 바로 메타야. 응. 끝내주잖아, 여러분. 그리고 미생물이 만드는 선물이 뭐냐면 짧은 지방산. 이 프리보텔라가 많이 생산되는 이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미생물 대표적인 것들이에요. 예. 이것들이 들어가면 염증이 빨리 억제가 되고 면역계가 굉장히 빨리 조절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10가지 이상의 순기능을 얘들이 계속 유지하면서 이 짧은 지방산들이 짧은 지방산은 뭐예요? 긴 거는 뭡니까? 지방산이. 카테고리가 긴 거. 우리 보면 긴 카테고리가 화이버넷이거든요. 화이버넷은 들어온 것들을 확 잡아 싸는 사슬이 기니까 짧은 것들은 뭐냐면 삭삭삭 흡수가 잘 되는 것들이거든요. 이 미생물들이 흡수가 잘 돼서 빨리빨리 이 우리 세포의 염증들 그게 얼마나 작겠어요. 이 짧은 고리는 얘들 속에 싹싹 스며들어서 걔들을 빨리빨리 확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 카테고리가 그 뭡니까 사슬이 길면 안 돼요. 이것도 우리한테 굉장한 특허죠. 자 그렇게 해서 똑같은 다이어트를 해도 더 효과가 좋은 게 바로 이런 이유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미생물 현대인들의 고질병 있죠. 이게 이제 비만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얘기합니다. 아까 금방 얘기했다시피. 그래서 비만의 주범이 바로 미생물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걸 캡처해서 그 사람한테 직접 말로 해주라는 거예요. 말로. 절대
절대로 이 사람이 영상 보고는 이걸 갖다가 그냥 딱 흘려보내지 지가 아이고 괜찮다 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잘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실험들을 많이 했죠. 그죠? 실질적으로 지한테 뚱뚱한 애한테는 쌍둥이인데 쌍둥이 유전자가 똑같잖아요. 똑같은데 뚱뚱한 애한테서 뽑은 이 미생물을 넣은 지 그리고 빼빼한 애한테 뽑은 미생물을 넣은 지들이 어떻게 돼요? 뚱뚱한 애한테 뽑은 거는 쥐가 굉장히 뚱뚱해지고 빼빼한 애한테 뽑은 것은 날씬하게 가는 거, 체중을 유지하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 몸에 그런 미생물의 생태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결국은 이 몸의 모든 생김새, 병 이런 것들이 된다라는 것을 이 실험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우리가 실험을 직접 해봤고 네이처지에 발표가 이렇게 다 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뇌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우리 장이 안 좋으면 뭐라 그래요? 아 배가 아프다 이러면 아 머리도 아파. 얹혔다는 머리 아파. 스트레스 받아 이러면 아 장이 막 배가 아파. 뭐 이런 얘기하죠. 결국은 장과 두통, 머리는요 다 연결이 돼 있대요. 연결이. 그래서 장내 미생물이 결국은 뇌 질환의 연결고리이기 때문에 결국 많은 것들을 뇌에서 다 명령을 하거든요. 뇌에서 모든 신호를 보내요. 그럼 장이 튼튼해야 뇌에서 신호를 보내는 것들이 제대로 보내게 하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장 건강이 좋아지면 결국 우리 몸의 전체 카테고리가 좋아진다는 것을 이 장에서도 여러분 볼 수 있어요. 장은 제2의 뇌라고 하고 뇌하고 장은 끊임없이 교신을 하고 있어요. 예, 장이 별로 안 좋아. 그러면 뇌한테 어때요? 나 별로 상태가 안 좋아. 이러면 장이 그럼 뇌가 어떻게 해요? 아 그래? 그럼 나 이 신호 못 보내겠다. 보내지 마. 나 너무 힘들어. 이러면서 서로 계속 교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뇌 건강도 결국은 장에 있고 뇌가 건강해야 우리 몸 전체에 보내는 신호가 활발해지기 때문에 모든 게 건강해진다라는 걸 우리가 진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치매라든지 우울증, 그리고 암, 더 나아가서는 이런 것들이 결국 어디서 온다고요? 장내 미생물 균형이 깨지면서 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우리 얘기해 볼게요. 반대로. 미생물이 깨지면 면역이 떨어지고 우울증 치매가 온다고 했는데 미생물이 균형이 만약에 맞춰지면 어떻게 될까? 그럼 면역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높아지고 우울증이나 치매가 안 걸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이걸 해석을 했을 때 암도 어때요? 안 걸릴 수 있어요. 결국 암도 균형이 깨져서 온다고 얘기하거든요. 면역이 약해지니까 모든 게 다 연결이 돼 있다는 거죠. 이걸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한테 지금. 그게 바로 메타다. 예, 요거 이제 얘기한 거기 때문에 이제 그냥 지나가고 결국은 이제 한번 정리를 하면 퍼플 브랜드 이게 우리 몸에 계속해서 이 산업 혁명이 일어나면서 공기가 안 좋아지고 우리가 뜻하지도 않은 이런 이상한 코로나 같은 사태가 온 것도 우리가 만들어낸 사태잖아 사실은. 근데 이것들이 계속 나를 공격하는데 그걸 최대한 막아줄 수 있게끔 항산화 능력까지 높여주고 첫 번째. 그게 이제 333의 첫 번째 3이에요. 근데 이게 그냥 검은 콩이 들어가면 되는 게 아니라 검은 라이스만 들어가도 되는 게 아니다. 검은 라이스를 많이 먹으면 오히려 위장 장애가 일어나더라. 근데 이거를 몇 가지를 어떻게 섞었냐에 따라서 강력한 항산화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김치를 우리가 만들 때 배추만 조화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배추에 어떤 고춧가루와 어떤 생강과 어떤 마늘을 쓰느냐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섞었냐에 따라서 몇 프로씩을 넣었냐에 따라서 김치 맛이 완전 달라지듯이 이 검은 퍼플 브랜드가 보랏빛을 내는 이것들이 어떻게 섞이냐에 따라서 완전 달라요. 제가 여기서 진짜 하나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 안토시아닌 얘기하죠. 라이프팩의 안토시아닌이 우리나라에 안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 공부했을 때 들어가 있다 공부를 했는데 그거 미국 거였어요. 우리나라 건 안 들어가.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신랑 영어를 되게 잘하니까 그걸 이제 우리가 조사를 해봤어요. 거기 라이프팩이 96점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supplementwatch.com에 들어가면 점수가 왜 4점이 까였을까? 이거 100점에 가까운 건데 이거 깔 이유가 없다. 이러고 이제 뒤져봤는데 4점이 비싸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이거 아닌데 이거 사실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안 팔면 7, 80만 원 할 건데 그러고 이제 막 이제 서프리먼트 워치닷컴을 막 뒤졌어요. 근데 뭐라고 나온 줄 아세요? 식물 영양소 가격을 뺀 가격이다라고 했어요. 식물 영양소는 뭐냐? 지금 얘기한 안토시아닌 이런 것들.
지금 여기 퍼플 브랜드 이거예요. 이게 들어가면요. 정말 무지무지 싼 거고요. 라이프팩은요. 70만 호가한다 이거거든요. 근데 식물 영양소 가격이 너무 높으니까 이 식물 영양소 측정을 안 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뺀 가격이 좀 비싸다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그때 저는요. 라이프팩에 대한 위대함을 알 수 있었거든요. 그게 여기 들어가요. 여러분. 메타에. 끊어지지 않나요? 그죠? 그리고 이제 바이옴 아까 얘기했던 사슴 이 메인 사슴 세 마리 우두머리를 알면 모든 사슴의 생태계를 알듯이 다양한 그러니까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다양한 게 중요한데 이 다양성은 이 메인 유산균이 그렇게 만든다. 이 세 가지가 들어가요. 그게 바로 3 중에 또 하나고 또 나머지 3은 뭐냐면 유익균 얘들 그리고 유산균 유익균의 균 그 밥 그리고 우리 몸은 나이가 들면 피로물질이 쌓여요. 그럼 또 다른 뭐 그 염증이나 노폐물들이 병을 유발시키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없애주는 발효 유산균까지. 예. 이렇게 해서 또 3이 또 그 3이거든요. 그래서 이 3, 3, 3은요,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에 가깝다. 유산균 다른 것도 물론 좋다. 하지만 좋은 유산균 하나 넣는 것밖에 없잖아. 좋은 유익균 17종 넣는 것밖에 없잖아. 근데 얘만 들어간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 그걸 여러분이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사슴의 마지막에 가는 이 쫄따구 17마리 이거 물론 이 쫄따구가 건강할 수도 있어. 하지만 이걸 갖다가 이걸 가지고 우리 몸 전체를 다스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들어가서 전체를 다스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보여줄 건 뭐냐면 이거예요. 라이프록이 나왔을 때는 삼시세끼 밥만 잘 먹으면 된다. 예, 사람이 인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한참 뒤에 어때요? 그때부터 이제 항산화 얘기가 나오고 이제 비타민을 먹어야 된다는 얘기 나오고 오메가는 먹어야 된다 얘기가 나왔던 거죠. 얼마나 우리가 힘들었을까요? 그죠? 그런데 에이즈락이 나오니까 뭐라 그래요? 에이즈락이 나오니까 뭐 락앤락도 아니고 무슨 소리고 이러는 거죠. 다른 데도 뭐 유산균 뭐 유전자 얘기하더라 뭐 이래요. 우리가 막 에이즈락을 그렇게 외쳐도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에이즈락이 나오면서 지금의 3.0, 2.5에서 3.0 시대에 있는 사람들이 파트너 그 사장님들이 엄청나게 성장했어요. 그 대표적인 사장님이 김내진아 사장님이거든요. 5년 만에 100만 장자가 됐으니까. 우리 때는 저희들은 9년 만에 됐단 말이에요. 100만 장자가. 근데 김내진아 사장님은 에이즈락이 나오고 딱 왔죠. 5년 만에 간 거예요. 자, 그러면 메타는 어때요? 유산균은 이미 인지도가 높다 그랬어요. 아까. 이해 못하는 시장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독보적인 이 메타를 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큰 시장을 만들 수 있을까요? 그래서 1년, 2년 만에 3년 안에 100만 장작 쏟아진다는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게 다예요. 제 오늘 강의는 여러분. 딴 거 없어요. 여러분 있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가슴이 뛰어야 되거든요. 메타가 나와도 나중에 또 사그라들 거예요. 분명히. 그걸 우리는 많이 겪었단 말이에요. 부스트가 나올 때 여러분 미친 듯이 환장하고 가슴 뛰지 않았나요? 근데 왜 지금은 사용도 안 하고 있냐는 거죠. 제대로 이해를 못했기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사람들이 가슴 뛰게 하는 게 사실은 제대로 이해했기 때문에 가슴 뛰는 것만은 아니더라고. 그냥 이거 돈 되겠다. 이 정도면 사업 되겠다. 이걸로 가슴이 뛰는 거거든요. 근데 또 하나 빠진 게 있어요. 가슴이 뛰기도 하지만 이게 왜 가슴을 뛰게 하는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게 들어간다면요. 가슴 뛰는 게 오래 지속이 된다는 거예요. 메타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실과 바늘이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제품에 같이 플러스 되는 거예요. 만약에 모든 제품 없다고 칩시다. 메타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 진짜 100만 장대 될 수 있는 시장이거든요. 사실. 메타 하나 가지고 에아로 하면 어떻게 될까? 에아로 하면. 예, 이거예요. 제가 뒤에 지금 시간이 너무 오버돼가지고 보여줄 것 많고 하고 싶은 얘기를 막 미치겠어요. 요새는 강의 시간 너무 짧아져가 우리는 막 1시간 반 강의를 했었거든요. 이때까지. 근데 제가 이제 마무리하면 똥 공장도 있다 뭐 있다 이것도 다 나오는 얘기야. 다른 사람도 다 하는 얘기야.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이제 바뀌어야 돼. 여러분 진짜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내 삶이 메타가 돼야 되고요. 내 삶이 TRIT가 돼야 되고요. 6%를 위해서 쪘다 빠졌다 쪘다 빠졌다 이제 이런 거 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내가 그냥 내 생활이 돼야 돼. 사람들한테 보여주기식 하는 척. 요번에 이제 6% 하고 나서 고기 물어 가자. 이게 아니라 진짜 여러분 P형이 되셔야 돼. 내가 P형이 되면요. P형이 만들어지고 그게 복제가 되면요. 진짜
지금 광주에 리더 사장님이 4개 라인이 4만 라인 이상이래요. 4개 라인. 지금 20년 된 사람도 4만 라인 4개 이상이 안 나오는 사람 많거든요. 많거든요. 근데 지금 10년 차인 이 사장님이 4개 라인이 4만 라인 이상이래요. 그게 뭘로 된 거예요? TRIT를 그냥 그렇게 눈 가리고 아우 하는 척. 요번에 프로모션 6% 다서 오케이 그 다음부터 살금 찌다 다시 빠진 다시 찌갖고 또 6%고 또 하나 다 먹고 이래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생활이 돼버리면요 여러분은 TRIT가 미친 듯이 들어갈 거거든요. 저 지금 요번에 이제 그래서 요번에 프로필 찍을 거예요. 뭐 빤스만 입고 막 그런 것까지는 아니라도 나이가 있으니까 뭐 수영복 뭐 비키니 정도는 괜찮잖아요. 50대도 이렇게 할 수 있다. 제가 이제 내년이면 54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50대도 이런 몸 가질 수 있다. 건강하다. 젊다. 여러분 어때요? 제가 10일간 이걸 먹어봤잖아요. 10일간 먹으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 진짜 빠르겠다 했어요. 이 불을 붙인다. 이거는 완전 기름이다. 갈바닉을 해도 얼굴이 변해도요. 더 빨리 좋아져요. 모든 게 연결되다가 얘기했잖아. 1도씨의 변화. 그죠? 미치겠는 거예요. 정말 가슴 뛰어요. 그래서 우리 윈닌에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많은 후배 사업자님 그리고 우리 우리 동지들 같이 19년 20년 같이 했던 우리 사장님들 우리 앞으로 그냥 눈 가리고 아웅이 아니라 진짜 이런 삶을 사는 내 삶이 이렇게 변하는 그냥 P형으로 변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제 강의는 이만큼으로 마치고요.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뒤에 강의는 뭐 다른 분들도 워낙에 많이 해줄 강의들일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제 강의로 여러분이 조금 인용할 수 있는 부분들 요걸 쉽게 이렇게 비유하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을 제가 좀 골라서 얘기를 해봤거든요. 예, 많이 인용하시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메타에 대한 강의가 아니지 얘기를 쉽게 잘 비유해서 그 사람 사업자까지 연결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